안녕하세요. 혹시 약 드시고 햇볕 쬐었는데, 피부가 왜 이러지?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은 바로 그 현상, 약물 유발 광과민증, 줄여서 DIP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2022년에 나온 학술 리뷰 논문을 바탕으로 이게 대체 뭐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그 핵심만 쏙쏙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DIP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 약물이 자외선, 특히 UVA랑 만나서 일으키는 피부 부작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흔해서 피부에 생기는 약 부작용 10개 중 거의 1개, 최대 8%가 이것 때문일 수 있다니 좀 놀랍네요. 그렇죠. 꽤 높은 비율입니다. 심지어 실내에 있어도 창문 통고한 햇빛만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약물 분자가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아, 에너지를 받아서요? 네, 그 에너지가 직접 세포를 때리면 광독성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해서 반응이 나타나면 광알레르기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파장이 긴 UVA, 이게 315에서 400나노미터 정도인데 이게 주범이에요. 유리창도 통과하니까 실내에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물론 UVB나 아주 드물게는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약도 있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약이랑 빛이 만나서 직접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 면역계를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 두 가지군요. 그럼 그 광독성이랑 광알레르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광독성은요, 직접 세포가 손상되는 거라 약물이나 햇빛 노출량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용량 의존적이라고 하죠. 아, 많이 쬐거나 약을 많이 먹으면 더 심해지는. 그렇죠. 그리고 반응도 비교적 빨리 와요. 보통 햇빛 쬐은 지 한 30분에서 길어도 하루 안에 나타나고요. 증상은 심한 일광화상처럼 피부가 확 붉어지고 따갑고 심하면 물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햇볕에 아주 심하게 그리고 엄청 빠르게 타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광알레르기는 면역계, 특히 T세포라는 게 관여하는 좀 지연된 반응이에요. 지연 반응이요? 네. 그래서 이전에 그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약 용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 양이랑은 상관없이? 네. 반응도 보통 며칠 뒤에 나타나고 주로 가려움을 동반한 습진, 그러니까 피부염 형태로 많이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볕에 타거나 습진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상 밖의 반응들도 있다면서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떤 특이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참 다양해요. 예를 들어 어떤 항우울제나 아미오다론 같은 심장약은 피부에 색소가 막 쌓여요. 그래서 피부색이 갈색이나 청회색, 심하면 슬레이트 회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과색소 침착이라고 부르죠. 피부색 자체가 변한다니 좀 무섭네요. 또 다른 건 없나요? 손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광조갑박리증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손발톱이 아래살이랑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어휴,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손발톱이냐면 거기는 피부 보호해주는 피지선이나 각질층 구조가 좀 다르고 또 볼록한 손톱 모양이 자외선을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아, 렌즈처럼 모아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 특이한 게 가성 포르피린증이라는 건데요. 이건 유전질환 중에 포르피린증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약해져요. 네. 근데 실제 몸의 대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말 그대로 가짜 포르피린증인 거죠.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일부 이뇨제 같은 약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반응들인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남 얘기가 아닐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의사 입장에서는 DIP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른 피부 질환이랑 잘 구별해야 하고요. 네. 진단할 때는 약물 복용력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광선음 검사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치료는 당연히 원인 약물을 끊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꼭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광보호 조치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 약을 끊을 수 없다면 예방이 중요하겠군요.
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예방책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안타깝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외선 차단입니다. UVA랑 UVB를 모두 막는 광범위 차단제, SPF 50 이상 되는 제품을 충분히 그리고 자주 덧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덧따르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긴 소매옷,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 착용은 기본이고요. 옷 고르실 때도 자외선 차단 지수 UPF라고 하죠. 이게 높은 걸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아, 옷에도 그런 지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매일 자외선 지수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말라리아 예방약, 예를 들어 독시사이클린 같은 거 먹고 여행하시는 분들처럼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약이 햇빛과 만나서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약 드실 때는 항상 이런 광감인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런 즉각적인 피부 반응 말고요. 혹시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까 하는 거죠. 아, 장기적인 영향이요? 네. 이 논문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DIP 과정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종, ROS 같은 물질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피부암 발생 위험, 그러니까 광발암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잠재적인 연관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부암 위험까지요?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물 복용과 햇빛 노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